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한 투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불과 7만 달러의 계약금으로 메이저리그에 발을 들였지만 이제는 에인절스의 희망으로 떠오른 그라운드볼의 예술가 호세 소리아노 선수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커리어와 독특한 투구 스타일, 그리고 앞으로 그가 넘어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소리아노의 여정은 2016년 17세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맺은 국제 자유계약 선수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계약금은 단 7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에인절스의 스카우트 도밍고 가르시아와 알프레도 울로아의 눈썰미가 없었다면 이 무명의 투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호세 소리아노는 에인절스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이자 에이스 후보로 스프링 트레이닝 마운드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두 번의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바로 토미 존 서절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첫 번째 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2020 시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통째로 취소되었습니다. 그해 말 룰 5 드래프트를 통해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했지만 2021년 6월 그는 또다시 두 번째 토미 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두 번의 토미 존 수술은 사실상 커리어의 끝을 의미하는 경고등과도 같았죠. 하지만 소리아노는 포기하지 않았고 2021년 11월 다시 에인절스로 복귀하며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불펜 투수였던 소리아노는 2024 시즌 선발 투수로 전격 전환하는 파격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하면 구위가 떨어지는 것이 정설인데 소리아노는 이 모든 통념을 깨뜨렸습니다. 2023년 불펜 시절 평균 96.6마일이었던 포심 패스트볼 구속은 2024년 선발 전환 후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싱커의 평균 구속은 96.6마일에서 97.8마일로 오히려 상승하며 100마일을 넘기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례적인 케이스로 그의 놀라운 신체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리아노의 주무기는 단연 싱커입니다. 그의 싱커는 압도적인 구속을 자랑하는데요. 2024 시즌 기준으로 평균 패스트볼 구속 98.8마일을 기록하며 피츠버그의 폴 스키네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전체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소리아노 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싱커를 좋아한다. 적은 투구수로 이닝을 빨리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구수가 많고 탈삼진이 많은 것보다 그쪽을 선호한다. 그의 투구 철학이 담긴 인터뷰에서 보듯 그의 싱커는 단순한 빠른 공을 넘어 그라운드 볼을 유도하고 이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무기인 셈입니다. 그의 싱커는 그라운드 볼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에 충분합니다. 2025 시즌 소리아노의 그라운드 볼 비율은 67.6%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안드레 팔란테 선수보다 무려 6%포인트 이상 높은 압도적인 수치였죠. 또한 그는 단일 경기 그라운드볼 유도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의 싱커는 극단적인 수평 낙차로 타자들의 배트 아랫부분을 맞게 유도하며 홈런을 원천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리아노는 싱커 외에도 엘리트 수준의 결정구를 2개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너클 커브와 슬라이더인데요. 두 구종 모두 40% 이상의 높은 헛스윙 유도율, 즉 휘프율을 기록하며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현혹합니다. 너클 커브는 42.3%, 슬라이더는 42.9%의 휘프율을 보이며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그의 구종 무기고는 강력한 싱커와 함께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다양한 변화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구위와 엘리트급 결정구를 가진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소리아노에게는 풀리지 않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낮은 탈삼진율입니다.
40% 이상의 높은 휘프율을 가진 구종을 2개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시즌 그의 탈삼진율은 고작 20%에 불과했습니다. 휘프는 잡지만 삼진은 잡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소리아노의 역설입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이스트라이크 이후의 투구 선택에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투수의 약 30%가 이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이뤄지지만 소리아노는 26.7%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스트라이크에 도달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싱커를 33.5%나 사용합니다. 이는 삼진을 잡기 위한 결정구보다는 맞춰 잡는 투구 방식에 가깝습니다. 물론 싱커가 빠른 타석 처리에 효과적이지만 타자들에게 삼진을 당하기 전에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낼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소리아노의 낮은 탈삼진율 외에도 그의 성적을 끌어내리는 또 다른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에인절스의 수비의 배신입니다. 2025 시즌 에인절스 팀은 OAA, 즉 아우스 어보브 에버리지 지표에서 마이너스 54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내야 수비는 리그 27위였습니다. 땅볼 투수인 소리아노에게 형편없는 내야 수비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의 피안타율, 즉 BABIP는 317로 리그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비 도움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볼을 유도해도 그것을 잡아줄 수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현실을 소리아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소리아노가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가지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제구 난조입니다. 2025 시즌 그의 볼넷 허용률은 4.2개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31번의 선발 등판 중 15경기에서 3볼넷 이상을 허용했습니다. 높은 볼넷 비율은 주자들을 쌓이게 하여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는 강한 타구 허용입니다. 그의 그라운드볼 비율은 경이롭지만 피타구 평균 타구 속도와 강타구 비율은 메이저리그 하위 4%에 해당했습니다. 타자들이 그의 공을 매우 강하게 때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제구 난조와 맞물려 타자들이 좋은 타구를 만들 확률을 높이고 결국 에인절스의 약한 수비를 뚫고 안타가 될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 시즌은 소리아노에게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1경기 모두 선발 등판하며 총 169이닝을 소화한 것은 2번의 토미존 수술을 겪은 투수에게는 놀라운 내구성 증명입니다. WAR 역시 2.4로 커리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ERA 4.26, WHIP 1.396에서 보듯 투구 내용에는 기복이 심했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 시즌 소리아노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인절스의 새 투수 코치로 부임한 마이크 매덕스입니다. 매덕스 코치는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유 다르비쉬와 CJ 윌슨 같은 스타 투수들의 성장을 이끌었던 베테랑 지도자입니다. 소리아노처럼 압도적인 구위를 가졌지만 제구와 투구 메커닉스의 일관성에서 한계를 보이는 투수에게는 매덕스 코치의 지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그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며 소리아노의 메커닉스 일관성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진정한 에이스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컨트롤 면에서는 SOBB 비율을 현재 2.09에서 2.5 이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략 측면에서는 우타자 몸쪽으로 던지는 싱커의 비중을 회복하여 그의 싱커가 가장 위력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종 조합에서는 스플리터와 슬라이더의 제구를 안정화시켜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호세 소리아노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7만 달러의 계약금, 2번의 토미존 수술, 불펜에서 선발로의 성공적인 전환.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라운드볼 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차세대 샌디 알칸타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압도적인 싱커와 이닝 소화력은 알칸타라와 닮아있죠. 과연 2026년 호세 소리아노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완성형 투수, 에이스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